자, 지금부터 2022년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전체적인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 공통 과목에서 이제 도형문제 3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 확률 통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통 과목에서 진땀을 뺀 채로 아마 선택 과목으로 왔을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처음부터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내가 살 길은 확통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일찍 넘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확률 통계에서 좀 많은 점수를 땄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무아지경으로 공통과목 풀다가 허겁지겁 이제 끝에 와가지고 확률 통계 넘어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27번까지는 잘 왔다가 마지막 28, 29번에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게 나왔습니다. 네, 이항계수 묻는 거, 그리고 확률 묻는 거, 그리고 네, 오랜만에 이제 표준정기 분포가 나왔는데 표준정기 분포표가 없습니다. 네, 그냥 표준을만 시키면 끝나는 문제였고요. 원순열 묻는 문제 뭐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 네, 확률 분포표 계산하는 문제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올 수 있는 문항입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8번인데 여기서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실수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3번인데 실수로 하다 보면 4번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번호 근처에 있는 거 찍다 보면 다른 번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세야 됩니다. 꼼꼼하게 세야 되고, 특히나 그냥 일일이 쭉 세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고요. 나름 이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것들 집합 중에서 이제 끌어온다라는 느낌인 건데, 자칫해서 조금만 하나 잘못해서 빠뜨리게 되면 네, 답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푸신 분들은 풀었을 거고, 허겁지겁 오신 분들은 조금 실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사실 실력인 건데, 네, 여러분들 아마 확률 통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난 다음에 나 이거 실수야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수도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29번입니다. 표본 평균이 나왔어요. 굉장히 실로 이제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 4번 반복하여 독립시행 확률 느낌 주고요. 표본 평균 줬는데 사실상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은 중복조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번에 나왔던 모든 확률 통계 중에 가장 좋은 문제는 29번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합이 11이 되는 케이스를 일일이 끌고 와가지고 독립시 확률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하나 정도 빠뜨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중복조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반해 마지막 30번은 좀 식상하게 나왔던 네, 함수 개수 문제고요. 그냥 노멀하게 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모의평가랑 비교하면 굉장히 쉬웠던 네, 9월 모의평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웬만하면 다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웬만하면 이 정도 클래스의 문제면 여러분들이 싹 다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 앱에서는 전문항 해설을 실어 드릴 거고요. 네, 유튜브에서는 네, 주요 문항만 실어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못 봤던 그런 문항들은 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네, 혹은 제 인강 앱에서 오시면은 충분히 전문항 해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앞서 총평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급하게 세다 보면 틀리거든요. 꼼꼼하게 세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10 컨비네이션 3 되겠네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0이에요. 그 중에서 선택된 3개의 수의 곱이 일단 5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합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이거를요 지금 케이스를 나누잖아요. 너무 많아져요. 5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합이 뭐 있을 때 10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합이 3일 때 5하고 10이 들어갈 때 이렇게 다 세다 보면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곱이 5의 배수라고 하는 건 5 또는 10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합이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집합 A라고 하는 거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것들 1, 4, 7, 10 요렇게 얘가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를 제가 모았고요. 집합 B라고 하는 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것들로만 모았어요. 그리고 집합 C라고 하는 건 그냥 아예 3의 배수들만 모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 이 안에서만 3개 뽑아도 되죠. 그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 이 안에서만 3개를 뽑아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3의 배수 안에서 다 뽑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얘를 하나 뽑았으면은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그쵸? 이 중에 하나 뽑고, 이 중에 하나 뽑고, 이 중에 하나 뽑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절대로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수의 곱이 5의 배수다 그랬으니 5가 또는 10이 들어가는 5 또는 10이 포함된다 그랬으니 첫 번째 5가 포함되는 경우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여기서 5가 포함된다라는 말은 10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나중에 우리는 뭐 할 거니까 5와 10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빼낼 거니까. 그러면 자, 5가 이미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건 어디 속해 있죠? 5라고 하는 건 집합 B에 들어가요. 그 나머지가 2인 것에서 하나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의 합이 뭐가 돼주면 되겠어요? 나머지 얘네들의 합이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죠? A에서 하나, C에서 하나를 뽑으면 답이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3의 배수 하나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바로 전체 합이 3의 배수 되겠죠. 따라서 얘가 4개 중에 하나 뽑으시고 3개 중에 하나 뽑아주시면 이게 12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많이 이제 실수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이미 5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 8도 전부 다 B에서 뽑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얘가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토탈 얘네가 13가지다. 요렇게만 해주시면 절대 여러분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빨리빨리 볼게요. 자, 12 포함. 10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는 5도 OK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10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나 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경우도 어떻게 되시겠어요?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도 여기서 뽑는 거. A에서 모두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또 있을 겁니다. 요게 3컨비네이션 1, 3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3가지, 얘가 9가지, 토탈 얘가 12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5하고 10이 모두 포함된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5하고 10이 일단 모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무조건 C에서 선택. 따라서 몇 가지? 네, 3, 10, 1, 3가지. 얘가 3가지. 따라서 정답은요. 확률이니까 120분에 5가 포함되는 거 13가지, 10이 포함되는 거 12가지, 동시에 되는 거 3가지.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20분의 2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약분하시면 네, 60분의 11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꼼꼼하게 잘 세주시면 결코 여러분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앞서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9월 모의평가 확률 통계 중에 가장 좋은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보시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다시 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복이 가능하다. 근데 중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뭐 누가 봐도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평균을 묻네요. 그럼 왠지 느낌이 이항분포인 것 같은데 실은 또 이항분포도 아니야. 왜? X바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요. 표본평균에 관한 얘기네요. 표본평균이 4분의 11이 된다 라고 했으니 한마디로 뭘 찾으란 얘기예요? 내수의 합이 11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차피 평균이라고 하는 건 4분의 나온 것들이 다 합이 되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내수의 합이 11 되는 거 경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 일일이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럼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게 출제 의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세시면 안 되는 거고 생각이 나더라도 빨리 그만둬야 돼요. 물론 뭐 하면 뭐 또 계산이 좀 빨리빨리 하면 금방 하긴 하는데 중간에 뭘 빠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죠?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복립시행이니까 6의 4제곱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나온 수를 x, 두 번째를 y, 세 번째를 g, 네 번째를 w라 하면 x, y, g, w가 얼마다? 11 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중에 x, y, g, w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1보다는 큰 거 같아야 되죠. 지금 음아닌 정수 아니잖아요. 1부터 출발이니까 1부터 6 요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는 자연수의 해니까 4H7이죠. 그쵸? 1 이상 1 이상 다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4H7이 되고 얘가 얼마냐면 120이에요. 계산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럼 나는 이 중에서 뭐만 빼내면 돼요? X, Y, G, W 중에 뭔가 하나 6을 넘어가는 경우 7을 포함하는 경우 걔만 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7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7, 1, 1, 2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하면 11 되는 거죠. 또 없죠. 어차피 순서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순서는 다시 정해줄 거잖아요. 네, 이렇게 7, 1, 1인지 1, 1, 7인지 이건 다시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또는 또 뭘 찾으시면 돼요? 8 있는 거. 8, 1, 1, 1 이렇게 하면 또 11 되는 거죠. 요 케이스만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케이스 몇 가지겠어요? X, Y, G, W 중에 누군가에게 7을 줘야 되죠? 4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7을 줘야 됩니다. 남은 3개 중에 또 누군가에게 2를 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1로 정해집니다. 얘 몇 가지? 12가지. 자, 얘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요? 4가지겠죠. 4개 중에 누구를 8로 줄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세요? 6의 4제곱분의 전체 120에서 뭘 빼시면 돼요? 16을 빼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약분하시면요 162분의 13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175 정답이네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묻는 문제였어요. 괜히 또 막 케이스 세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30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X 1, 2, 3, 4, 5 X 1, 2, 3, 4, 5 요렇게 오는 함수가 있고요. 합성함수가 있네요. 그 말은 한 번 더 가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N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A라고 하는 건 여기서의 치역이죠. 여기서의 치역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NA와 MB가 같네요. B는 뭐였냐면 F 합성 F의 치역이니까 이쪽에서의 치역이죠. 이쪽에서 치역과 이쪽 치역이 같아져야 돼요. 이쪽이 3개면 여기도 3개, 여기가 2개면 여기도 2개, 1개면 1개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fx는 x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케이스는 3가지겠죠. N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밖에 없겠죠. NA가 1이다라고 해보세요. 일단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세요. 그럼 여기로 다 간다는 얘기인데 함수는 정의역이 다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간단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2부터 해보시죠. 그럼 일단 2를 내보면 예를 들어 이 중에 내가 1, 2라고 해볼게요. 1, 2라고 해보면은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5 컨비네이션 2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곱셈에 대한 법칙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 케이스에 대하여 그 다음을 세볼게요. 자, 그럼 일단 당연히 1은 1로 못 가니까 2가 1로 가야 되고요. 1이 2로 가야 됩니다. 그쵸? 요건 한 가지밖에 없죠. 1과 2가 가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얘네들은 자유의 영혼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1이 2로 갔으면 다시 한번 1이 2로 가면 되고요. 2가 1로 갔으면 다시 한번 2가 1로 가면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된다? 이쪽에 치역이 2개가 되어서 같아지는 거 맞죠? 얘 몇 개가 되어집니까? 바로 80까지가 되세요. 그럼 두 번째 NA가 이제 3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자 보세요. 3일 때인데 이거 지워볼게요. 3일 때니까 일단 제가 요렇게 1, 2, 3을 뽑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 일단 1이 어디 갈 수 있다? 2 또는 3 갈 수 있죠. 자, 1이 2 또는 3 갈 수 있는데 일단 1이 2로 가볼게요. 일단 1이 2로 가거나 혹은 1이 3으로 간다 이 말이죠.
먼저 1이 2로 가볼게요. 그럼 2가 2로 못 가니까 2가 1 또는 3이 돼야 되는데 2가 1로는 갈 수가 없죠.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2가 1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2가 만약에 1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는 3은 3으로 못 가니까 3은 1, 2 중에 어딘가를 가야 될 거고요. 그 나머지 4, 5가 어떻게든 치역이 세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4, 5 중에 뭔가 하나가 3으로 가야 됩니다. 3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5가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데 2가 1로 갔으니까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1은 2로 가죠? 그럼 1은 2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이 2로 갔으니까 그쵸? 3이 2로 가면 2가 1로 가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3이 되어지는 경우는 4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보시다시피 4가 3으로 갔을 때 3은 다시 2로 가고요. 5가 2로 갔을 때 1은 다시 1로 가고요.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딘가 3으로 오는 게 없어요. 3으로 오려면 4가 3으로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 건데 4로 갈 일이 없잖아요. 다 1, 2, 3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쵸?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2가 1로 갔기 때문에. 2가 1로 가줌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3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를 끌고 와야 돼요? 나머지 4, 5 중에 누군가를 끌고 오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쵸? 나머지 4, 5 중에 누군가를 끌고 오면서 여기에서 4, 5가 어디로 못 간다? 이쪽 3으로 못 가는 거죠. 왜? 다 함수값이 1, 2, 3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1이 만약에 2로 갔다. 그러면 2는 절대로 1로 크로스로 가지 못합니다. 즉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3이 3으로 못 가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4, 5 중에 누군가가 3으로 가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결국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2는 1로 가지 못하고 2가 3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은 1로 가줘야 깔끔하게 얘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가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야 되겠죠? 2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겠죠? 3은 다시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의 치역의 개수랑 이쪽 치역 개수가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이 2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가지가 되겠네요. 이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되시고 그 다음 뭐예요? 4는 자유의 영원, 5도 자유의 영원이죠. 따라서 얘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세 가지.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해서 9가지 이렇게. 그럼 반대로 1이 3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지 나와요. 왜? 이걸로 해볼게요. 1이 3으로 가면은 절대로 3은 1로 갈 수 없어요. 즉 서로 크로스가 되어서 2가 2를 못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1이 3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3은 1로 못 가고 3은 2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2가 1로 간다는 걸 얘기해요. 즉 1이 3으로 가고요. 2가 1로 가고요. 3이 2로 가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4, 5가 자유의 영혼이 되면서 몇 가지가 되어진다? 네, 9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8가지가 되시고 거기에 10을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얼마? 180. 따라서 180과 80을 더한 것이 진짜 정답입니다. 260이 네, 진짜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꼼꼼하게만 잘 세주시면은 네, 서로 피해서 간다라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네,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9월 모의평가의 이 정도 확률 통계 문제는 충분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뭔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무조건 선택 과목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9월 모의평가 기하에 대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요,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가요. 26번, 27번까지도 굉장히 수월하게 가고요.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었다 싶을 정도로 기존의 어떤 확률과 통계나 미적과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기하의 어떤 문제들을 꽁꽁 숨겨놓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다 보여주는, 굉장히 쉽게 옵니다. 27번도 이제 삼수정리가 되어지는 건데 굉장히 쉽게 잘 와요. 근데 28번이 조금 아쉽습니다. 28번은 조금만 더 평가원이 작정하고 냈으면은 오직 하나가 되게 하는 상수 A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만들어서 그 상수 두 개 A의 곱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는 건데, 평가원이 뭔가 한 발 물러선 느낌입니다. 그냥 수월하게 에이 또 너네 또 접할 때 할 거지? 그냥 판별식 D 0 쓸 거지? 봐줄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무리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까지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내면은 충분히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뭔가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9월 모의평가의 느낌이 선택 과목이 쉽잖아요. 지금 미적분도 그렇고 환경통계도 그렇고 잘 쉬워요 지금. 그래서 기하도 뭔가 좀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사형 부분이 29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30번이 벡터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하 29, 30번의 밸런스와 미적분의 29, 30번의 밸런스는 좀 잘 맞다. 대신에 기하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그 문제들이 낼 수 있는 최고난도까지 문제는 아니지만 살짝 밑에 나름 난이도를 끌어올린 느낌이라고 본다면, 미적분은 좀 많이 다운시킨 느낌이라서 뭔가 미적분은 굉장히 많이 다운시켰고 기하는 적당히 다운시켜서 레벨을 이렇게 맞춘 듯한 느낌이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를 지나가는 게 수월하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원래 보통의 이제 수능적인 느낌이라면 뭔가 26번에서 뭔가 한번 브레이크가 한번 걸려야 되고 뭔가 27번에서도 좀 계산이 좀 짜증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면서 수월하게 27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기하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웬만하면 한 개 빼고는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충분히 쓰시고 기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썼을 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앞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 약간 도형이 어려웠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기하가 유리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2번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극한이 되어지는 거니까 좀 낯설 수 있다고 치지만은 13번 문항 같은 경우 혹은 21번, 특히나 그 21번 문제는 진짜 기하 학생들을 위한 문제다 싶을 정도로 좀 기하가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물론 기하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전혀 유리한 걸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무튼 간에 나름대로 이제 앞에서 공통 과목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시간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이 기하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기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찐 기하만 남아 계시거든요. 중간에 이제 나는 원래 성향이 문과인데 이과 오고 싶어서 이과를 왔고 미적분은 양이 많아서 그냥 기하 왔어요 라는 이 어중간한 이과 학생들은 이제 다 기하를 손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하는 정말로 찐 기하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하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집단의 경쟁력도 충분하다. 이제는 충분히 미적분 집단과 기하 집단에서의 공통 과목의 평균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찾아갈 거고요. 기하는 좀 찐 기하만 남아 있으면서 뭔가 약간 정예 부대만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표준점수 싸움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식 인강 앱이나 공식 인강 홈페이지에서는 전문항 해설을 올려드릴 거고요. 네, 앞서 미적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상에서는 주요 문항 해설만 올려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너무 이제 해설이 길어지는 거니까 좀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항 해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공식 홈페이지에 오셔서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다음 28번으로 오셨습니다. 실수 P와 함수 fx에 대하여 두 폼을 써. 자, 좀 약간 난해하죠? 최근 들어 계속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식을 적어보면요. 얘가 y제곱은 4x가 되고요. C2는 y 빼기 3의 제곱은 4p의 x 빼기 fp 이렇게 있네요. 이때 이거의 초점이 F1, 이거의 초점이 F2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때에 AF1과 AF2를 만족시키는 무슨 소리예요? AF1이라는 건 요 길이를 이야기하고요. AF2라고 하는 건 이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정이고요. 포물선의 핵심은 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무슨 점이에요? 교점이에요. 이 포물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포물선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그려야겠어요? 준선을 빨리 그려줘야겠죠. 자, 우선 여기가 어디예요? 1,0이죠. 그러면 정확히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가 되게끔 여기에 이렇게 준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준선을 그려보시면은 여기 있는 AF1과 뭐랑 똑같아야 돼요? 요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점은 이쪽 포물선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같다면서요. 그러면 얘랑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요 x는 마이너스 1이 결국 누구의 준선이기도 하다? 여기 있는 C2의 준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준선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준선의 핵심은 초점과 준선을 스트레이트로 연결했을 때에 그 센터 포인트가 어디다? 센터 포인트가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얘가 핵심이에요. 준선과 초점까지의 거리의 센터 포인트가 바로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초점을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원래 이 녀석이 원점에 꼭지점이 있었을 때의 초점은 그냥 P,0이었어요. 근데 걔가 오른쪽으로 FP만큼 움직였고요. 위로 3칸 움직였어요. 즉 F2의 점의 위치가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제 아무리 평행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요 거리가 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P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이 거리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이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여기가 P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똑같이 P가 돼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P 플러스 FP에서 뭘 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1. 이게 뭐가 돼야 돼요? 2P다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P 마이너스 P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주어진 fx라고 하는 거는
네, x 더하기 a의 제곱이에요. 얘가 지금 x 더하기 a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fp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p를 넣었으니까 p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p가 오직 하나.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p가 오직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얘가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2a-1의 p 플러스 a제곱 더하기 1. 요게 이제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어지는 건데 얘가 근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할 때네. 그럼 완전 제곱식 혹은 판별식 d는 0. 요렇게 풀고 답은 맞췄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은 나와요. 답이 나오고 답이 보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총평 때 설명드렸잖아요. 뭔가 평가원이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왜냐면요, 여러분 좀 더 신중하게 푸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맨 윗줄 p가 1보다 크거나 같다. p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오직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돼가지고 어떤 근이 하나가 있는 건데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접할 때가 있을 거고요. 혹은 뭔가 근이 두 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작아서 근이 한 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함부로 막 접한다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막 접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접한다 해보면 정답이고요. 이 케이스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X가 되어서 답이 그냥 접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그냥 여기서 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접한 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또 요즘은 워낙 해설 강의 자체도 좀 간결하고 짧은 걸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빨리빨리 답 구하는 해설 강의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찍으면서도 보통 이제 저의 해설 강의는 좀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면서 해설하진 않잖아요. 무튼 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D가 0이다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가 0이다 써보시면요, B의 제곱 2a-1의 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는 0이다 해서 풀어버리시면은 4a의 제곱 4a의 제곱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빼기 4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는 뭐가 되시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시고 얘가 일단 보기에 답은 있어요. 자, 근데 뭘 확인해 봐야 돼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정말로 p가 1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a가 마이너스 4분의 3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p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p 네,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16분의 9 16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뭐의 제곱이 되는 거냐면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p가 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크죠? 따라서 얘가 OK인 거예요. 얘가 OK인 거예요. 그럼 답은 일단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지금 답이 두 개 있다 이런 말 없으니까 얘가 유일한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얼마냐면 그냥 1번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사실 해봤어야 되는 거냐면 물론 벌써 지금 영상 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또 영상 점프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걸로 확인해 봐야 돼요. 판별식 D가 양이 되어서 근이 두 개 있는 건데, 근이 두 개인데 한 근이 1보다 크고 한 근이 작아서 얘만 정답이 되는 사례가 과연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분리 잘 알고 계시면 원샷 원킬에 되죠. 답이 뭐라는 사실을 아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되기만 하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무조건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냥 1을 넣었을 때 음수만 되면 되는 거다. 자, 여기 1을 넣으세요. 1 넣으시면 1, 2a-1, a의 제곱 더하기 1,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음수가 되면 돼요. 갑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가 되고 플러스 1. 자, 불가능하죠. 얘가 a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어떻게 음이 되겠어요? 얘는 뭐다?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아까 전에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정확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튼 간에 좀 뭔가 평가원이 한 발 물러선 느낌이었어요. 뭔가 충분히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A가 되는 것들의 곱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A가 하나 더 있다 이런 느낌으로 주면은 한 번 더 꼬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으로 오셨습니다. 보시면은요. 좌표 공간에 두 개의 구라고 되어 있네요. 네, 두 개의 구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가 0,0,2 여기죠. 하나가 0,0, 마이너스 7. 네, 그리고 접하게 되어 있네요. 즉 반지름이 2, 반지름이 7 이렇게 있어요. 점 A 루트 5,0,0을 지나고 ZX 평면의 수직이며 구 S1과 Z좌표가 양수인 한 점에서 접하는 평면을 알파란다. 자, 일단 뭔 소리냐? 자, 일단 A가 루트 5,0,0이라고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여기가 이제 루트 5,0,0이라고 해봐요. 그런 다음에 ZX 평면의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쪽 평면의 수직인 거죠. 이 평면. 이 평면의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거니까 뭐 엄청나게 많죠.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은요 이렇게도 수직이 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도 평면이 되고요, 요렇게도 수직이 될 수 있고요, 요렇게도 수직이 될 수 있고요. 수직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요렇게도 수직이 가능하죠. 요렇게도 수직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뭐도 수직이 가능하냐면 얘를 그대로 뺑뺑뺑뺑 돌려도 수직이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참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두 개의 평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수직인 평면은 요렇게도 수직이고요, 요렇게도 수직이에요. 이해되세요? 요렇게도 수직이고요. 그러니까 뺑뺑뺑뺑 돌 수 있다고요. 요렇게도 수직이고 요렇게도 수직이고 평면이 뺑뺑 돈다고요. 돌면서 결국 뭐만 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점만 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의 평면이 나름 이 방향, 요 평면에 대한 방향이라고 하죠. 나름 그 기울기라고 보면은 이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변하게끔 한다? 여기 있는 요 작은 구에 접하게끔 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평면에 수직인 평면은 뺑뺑뺑뺑 돌 건데 여기에 접하게끔 이렇게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S1과 Z좌표가 양수인 한 점에 접하는 평면을 알파란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루트 5, 0,0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냐면은 그냥 XY 평면 가져오세요. XY 평면. XY 평면 가져와 버리면은 얘 분명히 ZX 평면이랑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얘 분명히 루트 5, 0,0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얘는 9 이거랑 접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얘는 뭐가 아니에요? Z좌표가 0이에요. 그러니까 XY 평면을 빼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XY 평면은 안 돼 이거예요. 그럼 뭔가 뺑뺑뺑 돌면서 위쪽에 이렇게 접하라는 뜻이겠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옆으로 요렇게 접하게끔 하라.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ZX 평면이 이렇게 있죠? 요렇게 있는 녀석을 여기에 이제 루트 5, 0,0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뭔가 요런 느낌으로 얘가 요런 느낌으로 딱 이쪽에 접하게끔 만들어서 요렇게 수직이 되게끔 ZX 평면에 요렇게 수직이 되는 평면이 있는데 얘가 기울인 거예요. 기울여가지고 여기 탁 접하게끔 하는 그런 평면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결국 또 뭐 하셔야겠어요? 네, 단면적, 절단을 내서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결국 절단면을 칠 때는 뭔가 하나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를 보고 기준점을 삼으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쪽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쏘면은 이쪽이 X축, 이쪽이 G축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적을 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쪽이 X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Y축으로 이쪽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X축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쪽에 G축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Y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쪽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네, 바로 앞으로 요렇게 나오는 게 Y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Y축 방향으로 요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9라고 하는 건 원으로 보일 거고 이 9도 원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작은 9는 반지름이 2인 9가 되어질 테니까 요 9가 9S1 이 9S1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원으로 보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0,0,2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정도를 이제 한 칸이라고 봤을 때 잘 찍어 볼게요. 한 칸, 두 칸, 7. 자, 여기가 중심이 되고 접하게끔 이런 원을 또 하나 더 그려야 되네요. 자, 부담이 되네요. 요런 느낌이겠죠. 요렇게 여기가 이제 나름 네 0,0,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나름 네 0,0-7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루트 5, 0,0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 요게 지금이죠. 루트 5라고 하는 거는 2보다 크니까 여기 이쪽보다 좀 더 오른쪽에 한 이쯤이겠죠. 한 이쯤에 네 여기가 이제 루트 5, 0,0이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 한마디로 요 길이가 루트 5예요. 네, 요 길이가 자, 요 길이 보이세요? 요 길이가 이제 루트 5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가 접하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접하게 하는 평면, 여기 있는 이 평면이 이제 뭐라고요? 알파라고요. 알파를 제가 네,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즉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접해야 돼요. 어우, 뭔가 잘못된 느낌이다. 자, 요렇게겠죠?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점이 됐고요. 당연히 이 문제 핵심적인 부분은 접할 때니까 요 점을 안 찍을 수 없고요. 중심 연결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수직이다 체크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여기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또 이쪽에 9 위의 점이니까 다시 얘랑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도 이제 반지름이 7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게 필요 없죠. 그 접하는 평면을 알파라 한다. 이제 알파가 이제 요거예요. 알파가 파란색이요. 알파가 파란색. 그 알파가 9S2랑 만나서 생기는 원을 C라 한다. 자, 그럼 이때 C는 뭐겠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평면 알파가 9S2랑 만났으니까 이게 지금 9S2죠. 얘랑 만나서 생기는 원이라고 하는 건 노란색 부분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원이에요. 사실 얘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얘가 그냥 단면 저기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바로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원 C 위에 점 중에 Z좌표가 최소인 점.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점을 이야기하니까 이 점이네요. 이 점이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와 점 B에서 접하는 평면을 베타라 한다. 어머, 이젠 얘랑 또 접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 베타를 뭐로 표시하지? 자, 제가 베타를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베타를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베타를. 자, 보라색이에요. 베타는 이 점을 지나면서 9S2에 접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여기 베타예요. 따라서 원 C가 이제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의 원을 어디로 정사형을 시켜라? 이 베타 쪽으로 정사형을 시켜라. 따라서 원하는 건 뭐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접하는 거니까 이거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노란색 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고요. 그럼 넓이가 파이 r 제곱 나오겠죠?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센터 포인트 잡으셔가지고요. 센터 포인트 잡으셔서 얘가 이렇게 내리시면 수직이 될 거고요. 됐죠? 요 거리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D. 얘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R. 따라서 정답은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그쵸? 요 원의 넓이에다가 네,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정답.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거리 D를 빨리 구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닮음으로 구하면 되죠. 닮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 각을 제가 X라고 한번 둬볼게요. X라고 두시면은 지금 세 개의 닮은 삼각형이 보여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세 개가 닮았어요. 직각이고 X, 직각이고 X, 직각이고 X. A의 닮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결국 닮음을 쓸 거긴 쓸 건데 결국은 방법은요. 요 길이를 제가 K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K 대 요 길이가 얼마죠? K에다가 2를 더했죠? 7을 더했죠? K 플러스 9죠. 그러니까 K 대 K 플러스 9는 요 길이, 반지름이 2죠? 2 대 요 길이, D.
이렇게 하면 이제 D가 나오고요. D만 나오면 R은 나오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떨구면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피타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D만 구하면 돼요. D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D를 구하려면 K를 구해야겠네요. 자,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또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다로 쓰시는 거죠. 결국 얘가 루트 5다라고 이렇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그냥 뭐 닮음 써도 되고요. 그냥 사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사인 x는 어떻게 돼요? 사인 x라고 하는 거는 k분의 2죠. k분의 2고 이 k분의 2는 뭐예요? 크게 보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죠. 자, 이 길이가 얼마예요? 피타 쓰시죠. 피타 쓰시면 귀찮다.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인데 하기 싫다. 그럼 사인 안 할래요. 사인 안 하고 그러면 탄젠트 할게요. 탄젠트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길이가 좀 더 낫거든요. k의 제곱 빼기 루트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인 거니까 k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젠트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분의 요거죠. 루트 k의 제곱 빼기 4분의 2 요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탄젠트 x라는 건 또 요거분의 요거죠. 네, 바로 k 더하기 2분의 루트 5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센스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지? 하기 싫은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센스 있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보시면은요, 얘네들이 곱하는 거죠. 루트 안에 들어갑니다. 자, 5k의 제곱 5, 4, 20 마이너스 20은 곱하면은 2k 더하기 4 될 거고요. 요거 이제 양변 제곱해서 풀어버리시면요. 어디 풀 데도 없네요. 자, 여기다 풀게요. 요걸 풉니다. 양변 제곱을 하면 왼쪽은 5k의 제곱 빼기 20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정리합니다. 4k의 제곱 8이 16k 플러스 16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36 그냥 이렇게. 그러면 k 2 18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k는 얼마다? 당연히 k는 양수가 될 테니까 이게 18. 그림이 좀 비현실적이네요. 네,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이제 18까지는 아닌데 사실 이게 7인데 그쵸? 근데 이게 18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답이죠. 그러면 18대 27은 당연히 뭐겠어요? 9, 2, 18, 9, 3, 27이니까 D가 얼마? 3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얼마? 3. 그러면 16, 3이니까 이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결국 루트 7. 뭐 좀 이상하죠? 이거 지금 이거 잘못 베꼈죠 지금. 이게 7이고 이것도 7이죠 지금. 갑자기 이걸 왜 제가 4로 썼죠?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 4 아니고 7이에요. 네네. 또 자막을 써야 될 판이네. 여기 7이죠 7. 죄송해요. 여기 7이에요 7. 7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가 2루트 10 되시죠. 여기가 2루트 10이에요. 49 빼기 9니까 40이잖아요. 루트 40. 2루트 10. 따라서 이거의 제곱을 때리시면 40파이.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지금 세타죠. 수직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말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타는 90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90이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세타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7분의 3. 그쵸? 얘가 7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7분의
120파이. 7분의 120파이가 되시는 거고요.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 플러스 Q를 구하면 얼마다? 127. 네,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3D 입체를 이해하시고 단면적 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길이가 루트 5다라는 게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면적 절단 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단면적을 쳤다? 바로 Y축. 보고자 하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쳤다. 왜? 주어져 있는 이 점이 루트 5,0,0이기 때문에 얘를 보이게끔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점이 보이게끔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면적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으로 오셨습니다. 뭐 벡터의 내적에 관한 벡터의 활용, 자치 구하는 거 또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는 좀 시간만 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신에 마지막에 계산의 디테일하면서 뭐 2를 덜 곱하거나 그쵸, 그런 것 때문에 틀리신 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계산만 좀 꼼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사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보통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한 2번 정도 그립니다. 한 방에 딱 예쁘게 안 나와요. 그리다가 중간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2,2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A, 여기가 2,2,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이때 자, X가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일단 X는 어떠냐면 OX의 크기가 2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럼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야겠네요. 제가 얘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요 파란색 원의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되고, 얘를 보시면 어때요? 곱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돼야 돼요. 또는이죠, 또는. 그러면 AX가 2가 된다는 말은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또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반지름 2인 원을 그렸고요. 마찬가지죠. 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립니다. 그렸어요. 그럼 지금 요 노란 라인 위에 있거나 요 노란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요 라인 위에 있거나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 파란 라인보다는 바깥쪽. 자, 파란색의 바깥쪽이면서 노란색 위에 있어야 된다. 파란색의 바깥쪽이면서 노란색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X의 위치는 요 보라색 위가 되겠네요. 노란색 위에 있는데 파란색 바깥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보라색 위, 요 보라색 위. 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X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편의상 여기를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0,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이제 나란히 이렇게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여기 위를 움직이는, 즉 보라색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떤 유니트 벡터 1,0 요거죠. 요 벡터에 대해서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마디로 얘가 양이면 얘도 양이 돼야 되고 얘도 음이면 음이 돼야 되고 둘 중에 무엇이든 0도 가능.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U가 되어지는 건데 OP라고 하는 게 얘랑 얼마든지 수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0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수직도 가능해요. 즉 P가 여기 있으면 OP 그쵸? 수직 가능하잖아요. 그쵸?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OQ 그쵸? 뭐 여기 있으면 이제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PQ의 길이가 2다. 자, PQ의 길이가 2다. 자, 보세요. 일단 양이면 양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양이라는 말은 예각을 의미하고요. 음이라는 건 둔각을 얘기해요. 그러니 예각이면 예각이다. 한마디로 요 벡터에 대해서 P가 예각이다. 예각이라는 말은 여기 요렇게가 직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 안쪽으로 P가 움직이면 요 안쪽으로 움직이면 네, 예각이 되는 거죠. P가 요 안쪽으로 움직이면 Q도 이 안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P가 바깥쪽으로 둔각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면 Q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PQ는 같이 한쪽에 같이 움직인다. 요렇게 움직이거나 요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길이가 반드시 2가 되어야 한다. 즉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자, P가 여기 있으면 거리가 2가 돼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P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Q는 거리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쯤 여기 Q가 있어서 요렇게 거리가 2가 되게끔 그렇죠? 요렇게 거리가 2가 되게끔 잡아주는데요. 여기 P가 여기 있으면 Q는 여기 그렇죠?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Q는 어쨌든 거리가 2가 되게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Q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얘가 P가 요렇게 타고 움직일 때마다 Q도 요렇게 타고 움직여요. 어쨌든 거리가 2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요렇게 거리가 2가 되게끔 쭉쭉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P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정확히 여기 있으면 Q는 요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쭉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P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Q는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뭘 구하라? OX라고 하는 것이 OP 더하기 OQ를 만족시키는 점 Y의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자, 결국 우리가 어쨌든 간에 PQ라고 하는 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움직이는 거 구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어쨌든 PQ가 이렇게 움직이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합니다. 자, 다시 확대해서 그림 그렸습니다. 여기를 기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P가 움직입니다. 자, P가 여기 있으면은 Q는 여기가 P면 Q는 반지름이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 그대로 여기 잡아서 요렇게가 반지름이 2겠죠? 요렇게 잡아주면 얘가 Q예요. P가 요렇게 따라왔어요. 여기가 P예요. 여기가 P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P가 움직이면 Q는 여기가 Q예요. 그러다가 P가 만약에 쭉 와서 여기에 P가 왔다. 요게 P다 라고 하면 Q 입장에서는 또 뭐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P 입장에서 여기 오면은 이쪽도 Q가 가능하고요. 혹은 이쪽도 Q가 가능하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거리가 2가 되게끔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면 되고 뺑뺑뺑뺑 오다가 맨 마지막에 P가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점 P가 오게 되면은 네, 요게 이제 2가 되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Q의 위치가 되겠네요. 자, 얘가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y의 자치거든요. y의 자치예요. 그럼 얘가 OP 더하기 OQ가 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하시면 돼요? PQ의 센터 포인트. PQ의 센터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PQ의 센터 포인트. 첫 번째를 얘가 M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를 제가 M2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결국 얘는 센터를 잡아서 2배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PQ의 센터. PQ의 센터 잡은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M의 자치를 쭉 구한 다음에 쭉 따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M 센터, PQ의 센터, PQ의 센터, PQ의 센터 뭐 이런 느낌으로 올 테니까 결국 얘가 뭐로 나타난다? 원으로 나타나겠죠. 원으로 나타낼 때에 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2배 해주면 되죠. 맞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고 이쪽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즉 요 원을 쭉 구한 다음에 원의 둘레인데 이쪽이 없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형태의 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생각 잘 해보세요. 분명히 P의 출발점은 여기였어요. P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의 최초의 M의 위치는 여기였어요. 그럼 여기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P 위치 여기였어요. 그때의 마지막에 M의 위치는 여기였어요. 자,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여기가 경계입니다. 따라서 뭐는 지워버려야 되는 거냐면 여긴 요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요렇게. 문제가 조금 항상 이런 거 설명할 때가 되게 어렵죠. 이 칠판으로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게 태블릿 PC에다가 설명하면 되게 편한데 근데 칠판에 그리는 게 항상 어려워요. 자, 무튼 간에 우리가 원하는 둘레는 뭐다? 여기서부터 뺑 돌아서 여기까지 요 호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한쪽 부분 나오죠. 왜냐면 얘가 센터의 2배니까. 그 다음 하나 둘이니까 또 곱하기 이렇게 총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뭐만 하시면 돼요? 요 호의 길이 요거를 제가 L이라고 할까요? 저 L을 구하시면 정답.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빨리 반지름부터 구하셔야죠. 자, 반지름 구하러 갑니다. 보시면은 얘가 요렇게 연결하시면 요게 지금 반지름 2죠. 그쵸? 요거잖아요. 요게 반지름 2죠 지금. 그리고 얘가 지금 길이가 2였잖아요. 2의 센터입니다. 요게 1이죠. 요게 지금 접하니까 수직이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가 되셔야 돼요? 네, 루트 3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이 L이라고 하는 거 일단 2파이 R 2 루트 3 파이 2파이 R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뭘 곱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구해야 될 게 요 각을 구해야 돼요. 요 각을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얘가 60도, 얘가 30도입니다. 됐죠?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얘 요렇게 연결하시면 요게 2가 되시고 얘가 1이 되시고 또 반지름 루트 3이 될 테니 1대 루트 3대 2가 되어서 얘가 다시 한번 60도, 얘가 30도가 돼요. 그리고 얘가 수직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는 요 각도는 한 바퀴 360도에서 직각 한번 빼시고 30, 30, 60을 한 번 더 빼시면 돼요. 그게 얼마냐면 360분의 얘를 150을 뺐잖아요. 210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죠? 공 하나 떼고요.
3, 7, 21, 12, 12분의 7 됐어요? 그러면 2 루트 3파이에서 12분의 7 계산하시면 6분의 7 루트 3파이 요게 이제 요 m에 대한 자치가 되는 거고요. 우린 거기에 2배를 할 거고 하나, 둘이니까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곱하기 4 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세요? 얘가 요렇게 약분되고 2, 3 3분의 14 루트 3 3분의 14 루트 3 파이 정답이네요. 따라서 PQ의 합을 구하라. 정답은 17이 정답입니다. 이제 또 그림을 이제 잘 그려야 되는 거고요. 이건 계속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금방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계속 모아서 풀어보세요. 최근 들어 계속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평가원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거 낼게. 자치 낼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9월 모의평가에서 기하의 이 난이도가 수능의 난이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수능 때는 또 기가 막힌 밸런스를 또 맞출 것이고 그럼 또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25번, 26번, 27번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한 계산 또한 29번에서도 복잡한 계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꼭 명심하시고요. 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